내가 잘해줄수록 더 무시하는 혈액형. 인간관계에서 가장 속상한 순간 중 하나가 바로 이런 때 아닐까요? 내가 정성껏 배려하고 친절하게 대해주는데 상대방은 오히려 점점 더 차갑게 변해가는 상황 말이에요. 마치 물에 설탕을 넣을수록 더 쓴맛이 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죠. 내가 뭘 잘못했나? 왜 잘해줘도 소용없을까? 라는 생각에 밤잠까지 설치게 되고요. 사실 이런 현상에는 혈액형별로 나름의 심리적 패턴이 숨어 있어요. 상대방이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각자가 가진 고유한 성향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 많거든요. 첫째로, B형의 특성을 살펴보면 정말 흥미로운 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B형 사람들은 마치 자유로운 새처럼 구속받는 걸 극도로 싫어해요. 처음에는 우와, 이 사람 참 친절하네라고 고마워하지만 그 친절이 계속 반복되면서 패턴화되면 부담스러워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따뜻한 커피를 사다 주거나 점심시간마다 뭐 먹을래? 라고 물어보는 것 같은 꾸준한 배려가 오히려 그들에게는 감시당하는 기분을 주게 되는 거죠. B형의 뇌 속에서는 이런 생각이 돌아가고 있어요. 왜 매일 이런 걸 해주지? 내가 요청한 것도 아닌데. 혹시 나한테 뭔가 바라는 게 있나? 그들은 자발적인 선택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정형화된 패턴은 부담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마치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길로 출근하는 걸 싫어하는 것처럼 예측 가능한 친절도 답답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B형에게는 일정한 거리감을 유지하면서 가끔씩 예상치 못한 순간에 도움을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에요. 매일 똑같은 친절보다는 그들이 정말 힘들어할 때 나타나서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더 감동적으로 다가갑니다. 둘째로, O형의 경우는 또 다른 패턴을 보여줘요. O형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신감이 넘치고 리더십이 강한 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성향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호의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고마워, 정말 미안해라고 말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배려가 마치 자신의 매력이나 능력 때문에 당연히 받는 대우라고 착각하게 되는 거죠. O형의 심리를 들여다보면 이런 생각이 자리 잡고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서 잘해주는구나. 내가 그만큼 매력적이니까. 이런 생각이 반복되면서 점차 감사의 표현이 줄어들고 오히려 왜 오늘은 평소처럼 안 해주지? 라는 식으로 기대하게 됩니다. 마치 왕이 신하들의 충성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친절을 자신이 받아 마땅한 대우로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특히 O형은 자존감이 높기 때문에 누군가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걸 보면서 역시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당당해지고 오히려 상대방을 아래로 보는 시선을 갖게 될 수 있어요. 셋째로, AB형의 특성은 정말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면이 있어요. AB형 사람들은 마치 날씨처럼 변화무쌍한 감정 기복을 가지고 있어서 같은 친절이라도 그날 받아들이는 방식이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어제는 정말 고마워. 너 때문에 하루가 기분 좋았어라고 했던 사람이 오늘은 똑같은 행동에 대해 굳이 그럴 필요 없는데? 라는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거죠. AB형의 머릿속에서는 복잡한 감정들이 계속 충돌하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누군가의 관심과 배려가 고맙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관심이 자신의 독립성을 해치는 것 같아서 불편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날은 인간관계에 목말라 하면서도 어떤 날은 혼자 있고 싶어서 모든 접촉을 귀찮아할 수 있어요. 마치 쌍둥이 성격을 가진 것처럼 내면에 서로 다른 두 개의 목소리가 동시에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AB형에게 잘해주는 사람들은 정말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분명 어제는 좋아했는데 왜 오늘은 이런 반응이지? 라는 생각에 자꾸만 눈치를 보게 되고 결국 지쳐서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AB형 본인도 자신의 이런 변화무쌍한 모습 때문에 스스로 혼란스러워할 때가 많답니다. 넷째로, A형의 패턴은 가장 많은 사람들이 경험했을 만한 전형적인 케이스예요. A형 사람들은 초기에는 정말 진심으로 감사해야 하고 고마워하며 심지어 미안해하기까지 해요. 이런 걸 왜 해줘? 정말 고마워. 나도 뭔가 해줄게라면서 적극적으로 화답하려고 노력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배려가 일상이 되면 점차 그것을 기본값으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A형의 심리 변화 과정을 보면 이래요. 처음에는 이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잘해주네, 감사해라고 생각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원래 우리 사이는 이런 거구나라고 인식이 바뀝니다. 그러면서 점차 그 친절을 특별한 것이 아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요. 마치 부모의 사랑을 어릴 때는 특별하게 느끼다가 커가면서 당연하게 여기게 되는 것과 비슷한 심리죠. 더 심각한 문제는 A형이 완벽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처음에는 상대방의 친절에 감동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평소보다 조금 덜 친절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섭섭함을 느끼거나 심한 경우에는 왜 예전만큼 잘 안 해줘? 라는 불만까지 갖게 될 수 있어요. 다섯째로, 이런 현상들을 종합해서 보면 공통적인 심리학적 원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바로 익숙함이 가져오는 가치 절하 현상입니다. 처음에는 특별하고 고마웠던 것들이 반복되면서 점차 당연한 것이 되어버리는 거죠. 마치 매일 먹는 집밥은 맛있어도 특별함을 잃고 가끔 먹는 외식이 더 맛있게 느껴지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또한 인간에게는 심리적 균형을 맞추려는 본능이 있어요. 누군가가 자신에게 계속 잘해주면 무의식적으로 내가 이 사람보다 우위에 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 결과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하대하는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자존감을 보호하려는 심리적 방어 기제의 일종이기도 해요. 여섯째로, 이런 상황을 예방하거나 개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적정거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과도한 친절은 상대방에게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마치 적당한 양의 향수는 매력적이지만 너무 많이 뿌리면 역효과가 나는 것과 같은 원리죠. 또한 일방적인 배풀보다는 상호작용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이걸 해줄 테니까 너는 저걸 해줘라는 식의 거래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서로 주고받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매번 내가 커피를 사주는 것보다는 오늘은 내가 살게, 다음에는 네가 사줘라는 식으로 역할을 번갈아가며 하는 것이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요. 일곱째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신의 가치를 지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내 친절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한다면 과감하게 거리를 두는 용기가 필요해요. 이는 냉정함이 아니라 건강한 경계선을 만드는 것입니다. 진정한 관계는 한쪽이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에서 시작되거든요. 가끔은 안 해주기도 필요해요. 항상 100%로 잘해주다가 가끔 80% 정도로 해주면 상대방이 평소의 고마움을 다시 깨달을 수 있어요. 마치 전기가 항상 있을 때는 당연하게, 여기다가 정전이 되면 전기의 소중함을 새삼 느끼게 되는 것처럼 말이에요. 여덟째로, 상대방의 혈액형을 파악해서 그에 맞는 접근 방식을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B형에게는 예측 불가능한 타이밍에 도움을 주고 O형에게는 그들의 자존감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은근히 도움을 주며 AB형에게는 그들의 기분 변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A형에게는 초심을 잃지 않고 감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적절한 피드백을 주는 것이 좋아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런 노력도 한계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완벽하게 잘해줘도 상대방이 변하지 않으면 그 관계는 지속하기 어려워요. 진정한 인간관계는 양방향 소통과 상호 존중이 기본이 되어야 하거든요.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내가 베푸는 친절이 당연하게 여겨진다면 그 관계는 이미 균형이 깨진 상태예요. 이럴 때는 용기 있게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잘해주는 것도 기술이고 잘해주는 걸 멈추는 것도 기술이에요. 진짜 소중한 사람이라면 내가 조금 거리를 둬도 그 이유를 이해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애초에 그 정도 관계였던 거죠. 내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는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고 존중해주는 사람들에게 투자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에요.